네, 시장의 상승세이지만 쭉쭉 뻗어가지는 못하는 흐름들입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법, 이번 주 핵심 포인트 잡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는 좀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하면서 좀 탈출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고요. 삼성전자가 좀 돌아서긴 하는데 또 미국의 대선이 코앞입니다. 관련된 그 전략 좀 시나리오나 전략 좀 주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또 HBM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장 초반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고 공급사를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2% 정도의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반면에 하이닉스는 이제 또 혼자 이제 잘 독식을 하다가 약간 또 이제 경쟁하게 되니까 오늘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월요일에 그 관련된 부분의 지수 반등을 제외하면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인 좀 약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1번이 그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죠? 예. 이제 누가 될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국내 투자자분들의 심리에 많은 부분들이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번의 흐름을 보시면 대형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입니다. 1년 후에 전망치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실적이 좀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줘야 주가에도 긍정적인데, 그죠? 네, 하락을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센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집권했을 때 우려하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해리스와 달리 트럼프는 세율을 좀 낮추겠다라는 부분이니까 돈을 그러면 어디서 이제 끌고 와야 되고 네. 채권을 많이 좀 찍어낼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는 결국은 계속 부딪히는 이슈가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금리 인하의 이 스탠스에 제동은 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의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가능성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세 가지 요인들이 좀 불안감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먼저 시장을 좀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될까봐 금리와 달러가 강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막상 트럼프가 혹시라도 다음 주에 또 당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미리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 과거 1기 때도, 집권 1기 때도 그랬다라는 것 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PER, PBR은 포워드 기준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PER 기준으로는 8배하고 9배 사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비싼 상은 아니잖아요. 네. 뭔가 모멘텀만 나오고 수급만 또 돌아서주면 사실 한번 강하게 칠 수 있는 그런 밸류의 그렇죠. 위치. 평균적으로 그렇죠. 뭐 10배 이상은 그죠? 네, 우리가 가잖아요. 원래는 한 예. 10배 초반에는 그래도 거래가 예. 됐었는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PBR도 0.9배가 아니라 이제는 포워드 기준으로 0.84배까지 떨어져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 극단적인 코로나 시국만 제외하면 거의 0.8배에서 0.9배가 바닥이라는 걸 감안하면 PBR로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다. 국내 정치하는 분들은 이런 거 알까요? 그래도 좀 뉴스나 신문에 왜 헤드라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부 좀 시켜야 돼, 공부 좀, 그죠? 그렇죠. 한국 기업의 어떤 이런 저평가 밸류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싸긴 싼데 네. 문제는 이번 주에도 다양한 매크로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주 후반에 가면 뭐 고용, ISM 제조업, 그다음에 주 중반에는 또 우리 미국의 빅테크 또 7개 기업 중에 이번에 한 5개 정도가 또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전망치에 따라서 주가가 또 요동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면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오늘 뭐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예. 너무 적극적으로 막 이제는 추세적으로 돌아서는가 이거보다는 다음 주까지 이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시고 상승할 때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면서 좀 차분하게 이번 일주일은 좀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요. 금리 오르는 거 말씀하셨고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값 오르고
구리값은 떨어진다는 아침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원자재 시장 관련한 움직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금, 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네. 적이 있는데 업데이트 차원에서 네. 네, 가지고 왔는데 은값도 오르고 은값도 오른다고 네, 그러셨죠? 은이 제가 이제 네.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관련된 또 내용이 월가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또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은의 이 희소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금의 상승세를 지금 은이 좀 따라잡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골드, 금이고요. 빨간색이 실버, 은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가파르게 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개의 자산 모두 귀금속으로 네, 좀 안전자산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트럼프 트레이딩의 일환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뭔가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주국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좀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고,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약간의 그러한 이제 좀 신뢰 부분도 많이 찍어낸다고 하니까 신뢰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신흥국들이 미국 국채보다는 이 안전한 금 쪽으로 좀 가는 그런 수요도 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은은 그러한 귀금속 부분도 있지만 다양한 산업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녹색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이 태양광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태양광 영역 쪽에서 효율이 우리가 태양광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걸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은을 소폭 넣어주면 효율이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특히 태양광 위주로 많이 지금 설치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은에 대한 수요는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자산의 수요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올라오는 부분이 되고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뭐 시장의 중심은 아니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하는 쪽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면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이 은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은을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 상승을. 자,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 상장된 두 개의 ETF의 추이를 보시면 27%, 34%, 네, 은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트럼프의 불확실성도 있고 말씀드렸던 저런 산업적인 수요는 중장기적인 그런 바람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한번 조정받을 때는 그래도 계속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상승하는 섹터들의 이유는 저도 대충 알겠는데 2차 전지 강하고요. 뭐 전력기기도 HD 현대산업 이제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현대인력이요. 근데 화학주가 강해서 저도 화학주는 뭐지 싶었는데 화학주를 연기금들이 좀 삽니까? 네. 화학주 쪽에서 이제 연기금들이 좀 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네.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요 뉴스가 좀 나왔죠. 예. 네.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그죠? 예. 네. 2차 전지화 석유화학을 딱 찍어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근데 뭐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뭐 시점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데요. 뉴스가 있었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워낙 이쪽은 최근에 조금 심리가 눌려있던 쪽이잖아요. 예. 물론 특히 석유화학 쪽은 중국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사실은 다시 그렇죠. 지금 또 반납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 뭔가 이거 중국하고 경쟁 강도가 매우 센 영역이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도와주면 그나마 이제 숨통을 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정부 쪽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 석유화학 쪽에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거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신고가를 경신한다? 국내 2차 전지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에다가 오늘 또 정부에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산업이 어렵잖아요. 거기에 뭔가 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도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그러면 석유화학 관련해서 하나를 이제 보면 어쨌든 지금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진짜 이게 수요가 올라서 숫자로 연결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진짜 나중에 그렇죠. 돼봐야 아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정부에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들도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석유화학주 중에서도 좀 편안하게 하려면
지금 펀더멘탈로 숫자가 잘 나오고 있고 업황이 괜찮은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다 같이 빠져 있다면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송원산업이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근데 예.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플라스틱이 이제 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산화 방지제라는 것을 만드는데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1위는 독일의 바스프입니다. 근데 바스프가 좀 생산을 약간 셧다운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수급도 많이 비어져 있었고,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사모펀드와 투신,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주들이 다 같이 빠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다음에 글로벌 1위 기업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송원산업 정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